그게. 오늘 그 헌재에 경찰이 3,000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3,000명. 와, 물론 차벽으로 네. 다 둘렀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헌재는 또 그 테러 위협에 네.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이 뭐가 이 극우 그분들의 시위대들이 준동이? 예. 글쎄 그 사람들은 일단 그 힘과 권위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예. 계속 독버섯처럼 음지에서 저렇게 악을 써댈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일망타진이 능사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그 동대구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성조기 흔들면서 극우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자들한테 환호하는 사람들을 네. 그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서 그걸 가둬가지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면 이게 해결되는 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병리적 현상인데 예,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뭐를부터 손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그간에 해왔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압축선장을 예. 추구하다 보니까 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예, 예. 우리 안에 큰 결함이 이제 드디어 발견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했다. 네. 그래서 친일을 했던 세력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군의 후손들은 너무나 어렵게 산다. 이 정도 얘기만 했는데 네. 그 친일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호의호식했던 자들의 후손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냥 하루하루 생존이 중요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네.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나 그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샤워를 통해서 한번 씻어내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그 말로만 자기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하지 예. 사실 자기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왕정 국가를 원하고 있었던 거고 맞아요. 예. 예. 아주 그냥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예, 예. 그 아주 채권 권력을 통해서 지배받고 싶어하는 마음. 예, 예. 거기에 그냥 아부만 하면은 나의 어떤 그게 애초에 안전과 그 생명체로서 생물로서의 인간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본능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문명화와 뭐 이성적인 노력, 교육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간에 무슨 경쟁 교육 이런 거에만 치중을 했지. 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이게 배관시됐단 말이에요. 네, 뭔 맞습니다. 개소리야? 왜 그런 네. 거를 해? 시험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학부모들이 이걸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근본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암덩어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도려내야 된다. 예.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오세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청년이 들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조혜진 의원도 헌법재판관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왜 이 극우들하고 장단을 맞출까요? 어? 아니 거기에 조직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아, 결국 이제 대선을 내다보고 지금 그러니까 조혜진도 지난번에 저 어디 김해로 끈떨어진 공천 돼가지고 가서 네. 떨어져서 지금 백수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조혜진도 명색이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상목, 나경원, 원희룡이하고 다 동기예요. 법대. 예. 그러니까 거기 또 지 동기들 발맞춰서 무슨 저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세훈도 명색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기서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네. 오세훈은 어제도 가짜뉴스 얘기해가지고 한번 호되게 혼나던데 네. 여전히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오세훈 머릿속에는 무조건 남아있는 생각이 다음 대선에 자기가 가서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지금 국힘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극우 세력이니까 그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이 표를 말하자면 더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나경원이 워낙 오버해서 나가니까 네. 그다음에 뭐 김문수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동아시아 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을 예. 상대로 한 조사였어요. 어. 거기서 이제 아주 강경 우파 예. 쪽은 거의 80%가 나 윤석열 지지한다. 지금도. 예. 네. 그런데 그 중도 예. 그 가운데 이제 온건 보수가 또 있긴 예, 한데 그렇죠. 중도
보수는 34%만 윤석열 지지한다. 예.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예, 예.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보면은 지금 완전히 강경 보수한테 국민의힘이 삼켜졌다. 그렇죠. 먹혔다. 예, 뭐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되겠네요. 예, 예. 아니 본인들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던데. 아니 그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습게 여겼는데 대선 후보 돼야죠, 꼭. 2021년에 그 김종인 씨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 들어갔나? 하여튼 뭐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 그 황교안이 아웃되고 예. 김종인 씨가 들어왔는데 국힘 대표로 갈 때. 그 양반이 예. 바로 이 극우하고 단절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러고 그래서 다녔죠. 본인이 직접 울먹이는 소리로 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과했고, 네, 광주 가서 무릎도 꿇고. 예. 예, 예.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얻어온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극우하고만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에 정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환경 자체가 안 되고 그 얘기하는 순간 빨갱이 뭐 중국 사람 뭐 이런 소리 지금 중국으로 듣는 분위기로 예. 국힘이 완전히 분위기 쇄신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극우 정당이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도 국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란 정당 이게 40%가 넘던데. 네, 41%. 예.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당에서 취할 방향은 그냥 극우적인 모습일 뿐이고 네.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명확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봤자 저기는 이익 집단인데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냥 있는 거지. 예. 그러다가 또 적절한 시기에 편승하거나 또 예. 저희가 무너지면은 나를 또 찾아오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죠. 아휴.